여러분은 결혼 후 첫 시댁 제사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저는 그날 며느리로서의 제 위치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서진이고 올해 32살입니다. 남편 재혁 씨와 결혼한 지 이제 겨우 5달이 되었어요. 재혁 씨는 장남이고 저희 시댁은 전주에 계십니다. 결혼 전 시어머님은 정말 다정하셨어요. 우리 딸이라고 부르시며 손을 꼭 잡아주셨죠. 그런데 결혼 후 첫 제사를 앞두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시할아버지 기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어요. 시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서진아, 다음 달 할아버지 제사는 큰 제사야. 친척들이 20명 정도 올 거고 제사상도 크게 차려야 해. 네가 좀 와서 도와줘야겠어. 네, 어머님. 제가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저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새댁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럼 제사 이틀 전에 와. 음식 준비할 게 많거든. 이틀 전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틀이나 미리 가야 한다니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제사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하루로는 안 돼. 그리고 형님 제사까지 같이 지내니까 더 바쁘지. 형님이라는 건 시할아버지의 형님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하루에 제사를 2번 지낸다는 얘기였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저는 다시 대답했습니다. 재혁 씨에게 이 얘기를 하자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그래, 엄마가 나이 드셨으니까 힘드시나 봐. 여보, 미안한데 좀 도와줄래?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근데 당신도 같이 가는 거지? 나는 당일날 가면 되잖아. 남자가 뭘 도와줘. 재혁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금 찜찜했지만 첫 제사니까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제사 이틀 전,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전주로 향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시댁에 도착했을 때가 오후 2시쯤이었어요. 어서 와, 서진아. 시어머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미소는 없었어요. 뭔가 급한 표정이셨죠. 빨리 들어와. 옷 갈아입고 주방으로 와. 네, 어머님. 저는 짐을 방에 두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주방으로 가니 식탁 위에 엄청난 양의 재료가 쌓여 있었어요. 고기, 생선, 채소, 과일, 장을 얼마나 보셨는지 식탁이 휘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제사 음식 재료예요? 그럼 제사가 2개잖아. 음식도 2배로 해야지. 자, 빨리 시작하자. 시어머님은 앞치마를 두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앞치마를 하고 손을 씻었어요. 서진아, 넌 저쪽에서 나물부터 다듬어.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있지? 다 손질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저는 나물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양이 정말 많았어요. 한참을 씻고 다듬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시누이 은정 씨였습니다. 은정 씨는 올해 35살이고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어요. 오, 은정이 왔구나. 어서 와.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엄마, 나 피곤해 죽겠어. 애들 학교 보내고 바로 왔잖아. 은정 씨가 거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인사를 했어요. 언니, 오셨어요? 서진이, 열심히 하고 있네. 은정 씨는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은정 씨는 주방으로 오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나무를 다 다듬고 전 부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정 씨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은정아, 좀 쉬었으면 이리 와서 도와줘. 시어머님이 거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나 진짜 피곤해. 조금만 더 쉬면 안 돼? 에이, 그래. 서진이가 잘하니까 괜찮아. 시어머님은 그냥 웃으며 넘어가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당황했어요. 이틀씩이나 미리 오라고 하시면서 은정 언니는 안 도와줘도 되는 건가?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 제사니까 참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저녁을 차리셨어요. 은정아, 서진아, 밥 먹자. 우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은정 씨가 말했어요. 엄마, 제사 끝나고 나 음식 좀 싸갈게. 애들이랑 시아버지, 시어머니 드릴 거. 그래, 그래야지. 많이 싸가거라. 시어머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음식은 가져간다고요? 언니, 그럼 같이 준비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정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뭘 도와줘? 엄마랑 너랑 만들면 되잖아. 나는 원래 요리 못하거든. 하지만 서진아, 괜찮아. 우리 둘이 하면 돼. 시어머님이 제 말을 끊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우리는 다시 주방으로 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저와 시어머님만 갔습니다. 은정 씨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서진아, 오늘은 전이랑 나물만 만들고 내일 생선이랑 탕 끓이자. 네, 어머님. 저는 밤 11시까지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잡채를 만들었어요. 손가락에 화상을 입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자.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 시어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파김치가 되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재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진짜 힘들어. 은정 언니는 안 도와주고 나 혼자 다 하는 것 같아. 그래? 그래도 엄마 도와드리는 거잖아. 조금만 참아. 아니, 근데 너무한 것 같아. 은정 언니는 드라마만 보고, 야, 누나는 애들 키우느라 바쁘잖아. 이해 좀 해줘. 자기도 나중에 시집 가면 알게 될 거야. 재혁 씨는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싸우기 싫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님께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진아, 일어나. 6시야. 아침 먹고 바로 시작해야 돼. 네, 어머님, 바로 나갈게요. 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세수를 하고 주방으로 가니 시어머님이 이미 채소를 썰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아니야, 우리 같이 하자. 오늘 해야 할 게 산더미야. 우리는 오전 내내 일했습니다. 생선을 굽고 탕을 끓이고 고기를 재웠어요. 은정 씨는 10시가 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아침 없어? 냉장고에 반찬 있어. 밥 데워 먹어. 은정 씨는 혼자 아침을 먹고는 다시 거실로 가서 TV를 켰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꾹 참았어요.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라면을 끓이셨어요. 빨리 먹고 다시 시작하자. 우리는 라면을 후루룩 먹고 다시 일했습니다. 오후 3시쯤 은정 씨가 주방으로 왔어요. 엄마, 나 내일 가져갈 음식 미리 싸줘. 냉장고에 넣어갈게. 벌써 제사도 안 지냈는데. 시어머님이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응, 제사 끝나면 바쁘잖아. 미리 싸가는 게 나아. 그래, 알았어. 서진아, 넌 음식 좀 예쁘게 담아줘. 은정이 시댁에 가져갈 거니까.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사도 지내지 않은 음식을 미리 싸간다고요? 게다가 은정 씨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요. 어머님, 그럼 제사에 올릴 음식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괜찮아, 많이 만들었잖아. 은정이 거 싸주고도 남아. 시어머님은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음식을 담기 시작했어요. 갈비찜, 전, 나물, 잡채, 큰 통에 가득 담았습니다. 와, 이렇게나 많이? 고마워, 서진아. 은정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언니, 제사에는 오실 거죠? 응? 아, 나는 내일 늦게 올 것 같아. 애들 학원 보내고 와야 해서 제사 끝날 때쯤 올게. 그럼 제사에는 안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음식을 가져가면서 제사에는 안 온다니요. 제사는 큰 집에서 지내는 거잖아. 나는 시집간 딸이고 그냥 음식만 받아가는 거지. 은정 씨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음식을 완성했어요. 시어머님께서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되겠다. 서진아, 수고했어. 네, 어머님. 저는 지쳐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아, 맞다. 내일 제사 손님들 오면 서빙은 네가 해야 해. 내가 나이가 들어서 바쁘게 움직이기 힘들거든. 네, 서빙이요? 응, 손님들 차 따르고, 음식 나르고, 그릇 치우고, 그런 거 며느리가 해야지. 하지만 제사 지내는 동안은 어떻게 해요? 제사 지낼 때는 부엌에서 대기하고 있어. 음식 더 필요하면 가져다 드리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제사상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부엌에서 대기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어머님, 그럼 저는 절은 언제 올려요? 절? 아, 여자들은 나중에 따로 올리면 돼. 남자들 먼저 하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제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음식을 데우고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은 음식을 맛보시며 지시만 하셨습니다. 이건 왼쪽에, 저건 오른쪽에, 서진아, 그릇 크기가 안 맞아. 다시 담아. 저는 땀을 흘리며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오전 10시쯤 친척들이 하나 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어머, 형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근데 새댁은 주방에 있어요. 서진아, 인사드려.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로 나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혁 씨 아내 서진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새댁이 참 예쁘네. 근데 왜 주방에만 있어? 나와서 쉬지. 한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많아서요. 에이, 새댁이 고생이 많네. 저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혁 씨도 도착했어요. 여보, 힘들지? 응, 좀 힘들어. 당신은 좀 도와줄 수 없어. 나는 제사 준비해야 해. 남자들끼리 하는 거 있잖아. 재혁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거실로 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제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자들이 제사상 앞에 모였어요. 재혁 씨, 시아버님, 그리고 친척 남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서 있었어요. 서진아, 술 더 필요해. 가져와. 시어머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저는 술을 들고 달려갔어요. 제사를 지내는 동안 저는 계속 주방과 거실을 오갔습니다. 술, 음식, 그릇, 쉴 틈이 없었어요.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이 식탁에 앉았어요. 서진아, 음식 내와. 저는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주방과 식탁을 오갔어요. 친척들은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지만 저는 계속 서 있었습니다. 서진아, 여기 국 더. 서진아, 김치 좀. 서진아, 물 좀 줘. 저는 웨이트리스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친척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수고했어, 새댁. 음식 맛있었어.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설거지가 끝날 때쯤 은정 씨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음식 남은 거 있어? 많이 남았어. 가져가. 은정 씨는 음식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제사 전에 가져간 것도 있는데 또 가져가는 거예요. 언니, 너무 많이 가져가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은정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뭐? 내가 친정 음식 가져가는 게 뭐가 문제야? 아니, 그게 아니라 언니는 도와주지도 않으셨잖아요. 도와주지 않았다고? 나는 애들 키우느라 바빠. 너는 시간 많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회사 다녀요. 그래도 애는 없잖아. 나중에 애 낳아봐. 그럼 알아. 은정 씨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끼어드셨어요. 서진아, 언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은정이 시댁에도 드려야지. 하지만 어머님, 그만해. 제사 잘 지냈는데 기분 나쁘게 하지 마.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정 씨는 음식을 싸서 가방에 넣고 떠났어요. 친척들이 다 떠나고 저는 마지막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모든 일이 끝났어요. 저는 방에 들어가서 쓰러졌습니다. 재혁 씨가 들어왔어요. 여보, 수고했어. 엄마도 칭찬하시던데. 당신은 뭐 하나 도와준 게 없잖아. 저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잖아. 제사 지내고 손님 응대하고 그랬어. 그래도 설거지라도 좀 도와주지. 설거지는 여자들이 하는 거잖아. 우리 집은 원래 그래. 저는 화가 났지만 너무 피곤해서 말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냥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현관에서 배웅하셨어요. 서진아, 고생 많았어. 다음 제사 때도 부탁해. 네, 어머님.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차에 타서 전주를 벗어나는 동안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재혁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화난 거야? 아니, 목소리가 그런데 아무 생각 없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재혁 씨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짐을 풀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친구에게서 카톡이 와 있었어요. 서진아, 주말 어땠어? 제사 잘 지냈어? 저는 답장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수진아? 서진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수진아, 나 진짜 힘들어.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은정 씨는 도와주지도 않고 음식만 가져갔다고? 그리고 너는 서빙만 했다고? 응, 나는 제사상에 절도 제대로 못 올렸어. 미쳤네.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재혁 씨는 뭐래? 재혁이는 당연한 거라고 해. 뭐? 그 남자도 미쳤네. 서진아, 너 이러면 안 돼. 확실하게 말해야 해. 어떻게 말해? 시어머님은 무조건 은정 언니 편이고 재혁이는 엄마 편이야. 그래도 네 의견은 말해야지. 안 그러면 평생 이렇게 살아. 수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첫 제사인데 벌써 문제를 일으키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제사 때의 기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서진아, 다음 달에 시할머니 생신이야. 친척들 많이 올 거니까 음식 준비 좀 도와줘야겠어. 저는 전화를 받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번 제사처럼은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뭐? 무슨 소리야?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고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서진아, 네가 며느리잖아.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어머님, 은정 언니도 며느리예요. 왜 저만 해야 하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저번에 은정 언니는 도와주지도 않고 음식만 가져갔잖아요. 그건 너무 불공평해요. 야, 서진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은정이는 애들 키우느라 바빠. 너랑 비교하지 마. 저도 바빠요. 어머님. 그리고 제사에서 절도 제대로 못 올렸어요. 저는 웨이트리스가 아니에요. 뭐, 지금 대드는 거야.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저도 존중받고 싶어요. 존중, 네가 뭔데 존중을 받아. 며느리 주제에 어머님, 저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에요. 제 부모님도 저를 아껴주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재혁 씨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아직도 울고 있었어요. 여보, 왜 울어? 무슨 일이야? 당신 엄마가 전화했어. 할머니 생신 준비하라고. 그래, 그럼 도와드려야지. 나 안 갈 거야. 재혁 씨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 안 간다고? 왜? 저번 제사 때 너무 힘들었어. 나 혼자 다 하고, 은정 언니는 놀기만 하고, 그리고 당신은 도와주지도 않았잖아. 그건 원래 그런 거잖아. 뭐가 원래 그래? 왜 나만 이래야 해?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재혁 씨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여보,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얘기? 무슨 얘기? 당신은 항상 엄마 편이잖아. 그게 아니라, 맞아, 항상 그래. 나는 당신한테 아내가 아니야. 그냥 며느리일 뿐이지.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재혁 씨가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회사를 쉬고 친정에 갔습니다. 엄마를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어머, 우리 딸,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엄마는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힘들어. 시댁에서는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해. 서진아, 엄마가 미안해. 시집 보낼 때 이럴 줄 몰랐어. 엄마는 어떻게 하셨어요? 시집 생활하실 때. 엄마도 힘들었지. 하지만 너희 아빠가 편을 들어줬어. 시댁에서 뭐라고 하면 아빠가 나서서 말했지. 재혁이는 엄마 편만 들어. 그럼 안 되는데 부부가 한 팀이어야지.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엄마 무릎을 베고 누웠어요.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서진아, 네 생각대로 해. 엄마는 네 편이야. 너무 힘들면 여기로 와. 엄마 집은 항상 네 집이야. 엄마의 말에 저는 힘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친정에서 자고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갔어요. 재혁 씨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어? 걱정했잖아. 친정 갔다 왔어. 그래,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재혁 씨도 옆에 앉았어요. 여보, 내가 생각을 좀 해봤어. 내가 너한테 무심했던 것 같아. 이제 알았어? 미안해. 근데 엄마한테는 조금 더 시간을 줄 수 없을까? 엄마 세대는 원래 그렇게 사셨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혁아, 나는 더 이상 못 참아. 할머니 생신에는 안 갈 거야. 뭐, 그럼 엄마가 실망하실 텐데. 그래도 나는 안 가. 당신이 가서 도와드려. 나는 남자인데. 남자면 뭐, 당신 엄마잖아. 당신이 도와드려야지. 재혁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제발. 이번만 가줘.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정말, 응, 약속할게.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정말 재혁 씨가 도와줄까요? 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알았어. 근데 당신이 약속 안 지키면 나는 다시는 시댁 행사에 안 갈 거야. 알았어. 약속할게. 할머니 생신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재혁 씨와 함께 전주로 갔어요. 시어머님은 저를 째려보셨습니다. 왔구나.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인사를 하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예상대로 엄청난 양의 재료가 있었어요. 여보, 같이 하자. 저는 재혁 씨를 불렀습니다. 재혁 씨는 어색하게 앞치마를 했어요. 나 뭐 하면 돼? 채소 좀 씻어줘. 우리는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주방에 들어오셨어요. 재혁아, 너 왜 거기 있어? 남자가 주방 일을 왜 해? 엄마, 저도 도와드려야죠. 에이, 됐어. 나가 있어. 서진이랑 내가 하면 돼. 시어머님은 재혁 씨를 내보냈습니다. 저는 재혁 씨를 쳐다봤어요. 재혁 씨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일하게 되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재혁 씨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은정 씨도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거실에만 있었어요. 생신상을 차리고 손님들이 왔습니다. 저는 또 서빙을 했어요. 음식을 나르고 그릇을 치우고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저는 지쳐서 방에 들어갔어요. 재혁 씨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엄마가 나가라고 해서. 그만해.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뭐해? 내일 가는 거 아니었어? 나 오늘 가. 오늘? 왜? 당신이 약속을 안 지켰잖아. 나는 더 이상 못 참아. 저는 짐을 들고 방을 나갔습니다. 시어머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저 먼저 올라갑니다. 뭐? 벌써? 내일 가는 거 아니었어?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재혁 씨가 따라 나왔어요. 여보, 잠깐만, 내가 태워줄게. 됐어. 택시 타고 갈게. 여보, 제발. 저는 재혁 씨의 말을 듣지 않고 걸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기차역으로 갔어요.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혁 씨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짐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가 25통이었어요. 재혁 씨에게서 20통, 시어머님께서 5통. 저는 전화를 무시하고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오니 재혁 씨가 집에 와 있었어요. 여보, 왜 전화를 안 받아? 받기 싫어서.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대로. 얘기할 거 없어. 저는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재혁 씨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뭘 들어줘? 당신은 항상 약속을 안 지키잖아. 이번에는 진짜 미안해. 근데 엄마가. 또 엄마 얘기야? 당신한테 나는 뭐야? 그냥 며느리야. 아내는 아니고. 재혁 씨는 할 말이 없는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혁아,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당신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럴 거야. 나도 알아. 근데 엄마를 어떻게 해? 그래. 당신은 엄마가 더 중요하구나.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재혁 씨가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재혁 씨는 출근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오늘 하루 쉬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님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진아, 어제 왜 그랬어?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신당했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너 진짜 버릇없다. 며느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머님, 저도 힘들었어요. 힘들어? 다들 힘들어. 너만 힘든 줄 알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왜 은정 언니는 안 도와줘도 되는데 저는 혼자 다 해야 해요? 그게 공평해요? 야, 서진아. 은정이는 내 딸이야. 너랑 다르지. 저도 누군가의 딸이에요. 제 부모님도 저를 소중하게 키우셨어요. 그래서 네가 시집 왔으면 시댁 일을 해야지. 그게 며느리야. 어머님, 저는 며느리이기 전에 사람이에요. 존중받고 싶어요. 존중.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지?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제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시어머님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저녁 때 재혁 씨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여보, 엄마한테 전화 왔어. 응, 뭐래? 나한테 화내셨어. 재혁 씨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야 하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우리 계속 싸우잖아.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당신이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 나도 힘들어. 엄마랑 너 사이에서. 그래. 당신은 힘들겠지. 근데 나는 더 힘들어.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 근데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을 안 들어줬어. 그게 됐어. 이혼하고 싶으면 하자.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혁 씨는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놀라며 저를 맞이했어요. 서진아, 무슨 일이야? 엄마, 나 한동안 여기 있어도 돼? 당연하지. 근데 무슨 일 있어?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안아주셨어요. 서진아, 엄마가 항상 내 편이야. 여기서 쉬어. 저는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혁 씨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시어머님께서도 전화를 하셨지만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재혁 씨가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보, 나야. 문 좀 열어줘.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재혁 씨는 초췌해 보였어요. 들어와.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자리를 피해 주셨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는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엄마한테도 얘기했어. 뭐라고 하셨는데? 엄마는 화내셨어. 근데 나는 확실하게 말했어. 네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재혁 씨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응. 그리고 엄마한테 말했어. 앞으로는 네가 힘들어하면 나도 도와드리지 않겠다고. 엄마는 뭐라고 하셨어? 많이 화내셨어. 근데 상관없어. 여보, 나는 너랑 살고 싶어.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재혁 씨의 말을 믿어도 될까요? 재혁아, 나는 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게 싫어. 안 그럴게. 약속할게. 약속을 또 안 지키면 그때는 진짜 끝이야. 알았어. 나 정말 노력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혁 씨는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 후로 재혁 씨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시댁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같이 도와주었고 시어머님께 제 입장을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님은 여전히 불만이 많으셨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은정 씨도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라는 걸, 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제 편이 되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며느리는 무조건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자기 의견을 말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